네, 모두 들어오십시오.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지금,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음, 네, 나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3페이지 보면, 화의 성격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보다가 말았는데, 좀 나머지 부분들은, 자, 화는 불같은 바람에도 쉽게 번지고 물을 만나면 쉽게 꺼진다 맞아요. 화는 다양하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 사실 화가 있는 분들은 특히 가중에서도 양간, 병화 이 경우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함으로 화일주인 분들이 보면은 예의를 참 잘 지킵니다. 깨끗하게 예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음, 화일주인 분들이 또 말도 좀 잘하고 사교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글 쓰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댓글 달린 분들이 좀 많아요. 그 댓글 달린 분들이 대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 화일주들이 빨리빨리 답을 해줘요. 답을 빨리 해준다. 무슨 말이겠죠? 화일주도 답을 빨리 해주는데 답 안 하고 그냥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계속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선택 탓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차이가 볼 수 있고요. 자, 화가 발달한다 말은 뭐냐면 화가 3개, 물질을 포함해서 물질을 포함하면 2개고 4개 이상 되고 화의 점수가 30점에서 40점이다. 지난번 시간에 점수 계산할 때에는 일반 우리가 식량신약 구분할 때에는 간편법이 월지를 30%, 일지를 20% 했거든요. 나머지 10%를 해서 일간을 빼고 100%를 갖다 했는데 요 발달이나 요 문제 할 때는 110점을 줘가지고 월지와 즉 일지와 시지를 똑같이 점수 15점을 주고 월지는 똑같이 30점 주고 알겠죠? 월지 30점, 일지 15점, 25점 해가지고 첨간 40점, 첨간에는 연월일치 다 10점 다 줘요. 연일 10점 하면 110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울과 이 분석은 미울은 여름철을 봅니다. 4, 5, 미. 서서부터 입추 전에로 해당하는데 양력 7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가 발달하는 성격, 화가 좀 사주에 많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발달 정도니까 이제 긍정적이죠. 자,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떤 긍정점이 있느냐면 활동적이에요. 화가 많죠. 활동적.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절제도 잘한다. 자신이 계획한 일 자신 있게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 있다. 공손하다. 인정 있고 공손하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 그 예술 분야에 끼도 있고요. 예술 분야 끼가 있고 무슨 역이 있다? 실천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발달 성격은 활동적 적극적이고 표현하고 절제를 잘하고 인정 있고 공손하고 겸손하며 예술 분야에 끼가 있고 실천력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요, 병화, 정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 관상적으로 보면, 병화일제 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탁 보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에 싹 들어가요. 병화일주인 사람이, 갑을명령, 무기경신, 인계 중에서 병화일주인 사람이 제일 빨리 눈에 들어가요. 그만큼 밝다는 뜻이에요. 밝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활동적이겠습니까? 활동적이니까 자주 눈에 싹 보인다. 근데 같은 하나도 정화하는 그렇지 않아요. 정화하는 뭔가 모르게 조금은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약간은 조금은 수동적인 것처럼 하면서 약간은 온화하다. 여자분들 같은 온화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정화일주가 많다. 영화는 좀 적극적이고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우문 파워
우음파하고 병화일주 분들이 우음파하고 될 겁니다. 병화일주는 좀 여성스러운 분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화가 과다하다 이번에는 너무 많다. 50점 이상이다. 그러되면 화 성격은 조금 더 이제 약간은 좀센 거 어떤 그런 걸 정열적이다. 화려하다. 여러분 보면 화려한 색깔 중에 뭐가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파란색이 원색이 원색. 파란색 그다음에 또 보면 뭐 원색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팍 띄는 화려하다. 자기 표현과 강력한 그런 것이 있고 예술적이고 바로 끈기. 하지만은 예술적이지만 그러나 하면 되겠다. 그러나 끈기가 부족하다. 예술적인 끼는 있지만 그러나 끈기가 부족하고 불 꺼지면 때가 되듯 처음에 확 일났다가 끈기 없이 그냥 속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무척 강합니다. 병하 왜? 태양이야 태양. 나는 태양이야. 세상을 비춘 태양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자존심 강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거나 하는 일이 막히면은 화를 확 내버립니다. 화를 확 냅니다. 돌출 행동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화 1조 다 그런 게 아니고 화가 많은 경우요. 이렇게 많은 경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뭔가면 화 1조가 욱하는 성질, 욱하는 거. 욱하는 성질로 팍 이렇게 내요. 욱하는 성질로 해서 반등을 팍 하잖아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우리 살 중에서 탕화살, 축인호, 자, 축과 인과 오, 축과 인과 오를 탕화살이라고 그래요. 탕화살이 사주의 지지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개가 다 있으면 굉장히 그 힘이 강하고 한 개가 있어도 작용합니다. 축이 있거나 오가 있거나 인이 있으면 하나만 있어도 작용하는데 한 개가 있는 경우는 운에서 내가 축이면 오가 올 때 또 인이 올 때 이렇게 작용합니다. 대운에서 뭐 인이 오고 재운에서 뭐 왔다 이렇게 세 개가 축인호가 세 개 떨어지면은 욱하는 성질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사도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의 변화가 욱하는 성질이잖아요. 돌출 행동이 팍 일어나는 행동이 그때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축인호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가실 분들이 이때 많이 활동하는 걸 많이 사례를 많이 발견합니다. 축인호 오시 낮에 오시가 참 중요하다. 오시 축일에 오시 그날이 뭐 인연이다. 인으로 되는 식으로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다 딱 될 때 그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만 지나면 돼요? 그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만약에 그런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할 때는 그 시간이 지나게끔 있잖아요. 해줘야 돼. 어떤 분들이 보면 상담하는데 그 딱 봤더니 정확하게 추기노 시에 자살을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와가지고 대성통화하는데 자꾸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내가 그때 그 애를 얘기해 줬으면 싶은데 그때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을 왜 자살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친구든 누구든 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죽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그래서 특히 자살과 관련된 쪽에서 축인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작은 불씨가 큰 산이 화를 내거나 돌출 얘기를 많이 하고 보여하고 작은 불씨가 큰 산이나 건물을 태워도 작은 일도 지나치게 화를 내고 목숨을 건다. 그게 화가 많은 사람은 작은 일에 들고 다니는데도 한단 말이야. 이때 만약에 이 그분 자주에 오가 있다 합시다. 오가. 병월증은 또 더 심합니다. 요거는 양인 사이요. 그렇죠? 양인에다가 화가 많은 데다가 뭐가 나타났다? 초월이 나타났고 충년을 맞거나 총월이나 충년이나 촉대운이나 이렇게 맞으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가 축하면 기분관찰 되잖아.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 주인적인 작용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남편성에 만약에 그런 것 같이 있다면 남편 때문에 그런 일을 막 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화의 발달, 자, 목숨을 건너 끈기가 부족하다면 적었지요.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화를 내고 목숨을 건다. 끈기가 부족하다. 좋아할 때 불처럼 좋아하다가 사그러져 버립니다. 안 적어 있어요? 음. 자, 다 적었나요? 자, 뭐, 화 발달한 사람들은, 화 발달한 과다한 사람들이, 그럼 적성은 뭐가 좋을까? 자세히 보면요. 화려한, 화려한 쪽에 많습니다. 무용학과, 스포츠학과, 이거는 굉장히 스포츠도, 디자인 응용, 이거 화려한 겁니다. 디자인 응용학과, 헤어, 여상 디자인, 피부 미용학과 다 화가 많고, 이렇게 돼 있는. 연극, 영화학과, 컴퓨터 그래픽학과, 화와 관련해서 화려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광고도 화와 관계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방송이죠, 방송. 방송. 요새 유튜브 같은 것도. 그리고 직업 예술가, 무용가, 체육인, 헤어 디자이너, 의성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등. 그리고 거기다가 광고, 카피라이터 이것도 괜찮습니다. 카피라이터, 광고. 자, 토는 토의 성격, 토는 모든 오행을 수용합니다. 수용한다. 자, 토는 땅에다가 모든 땅을 다 수용하죠. 토는 포용력 있고 가슴이 따뜻하다. 단점은 그래서 주변 상황에 쉽게 좌우된다. 그런데 토 주변에 자, 토가 있다 합시다. 토가 자주 있어요. 토가 넓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포용력도 있고 좋다는 거 되지만은 토가 자주 많으면 땅이 넓잖아요. 그럼 물상적으로 갈 곳이 많아요. 그래서 토가 많다는 말은 역마의 기질이 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야, 역마성이 좀 있다. 그리고 토에는 필연적으로 뭐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관이 필요하니 관성이 있으니까 여자 같으면 남편이죠. 그럼 토가 많은 여성들은 언제부터 운이 트이나?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남자를 만나야 빨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토 많은 사람들은 빨리 결혼 보냈어요. 그 운이 빨리 열려요.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남자 안 만나면 운이 안 열린다. 그래서 상담할 때에 이런 문상적인 걸 해주면 되게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맞아요. 예.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자, 그 다음에 토는 그리고 어, 화가 많으면 적토가 된다. 또 계절의 상황에도 바뀐다. 축월은 토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 축을 토라 그러잖아요. 근데 월이 만약에 축이 되면 토로 안 봅니다. 수로 봅니다. 그와 같이 자 우리가 진술 종류가 있잖아요. 4개의 글자가 있는데 또 4개 진술 종류가 다 토잖아요. 진월이 있으면 월이 있으면 목이요 목균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토가 사오미 6월에 있으면 6월 달에 미토가 있잖아요. 월에 있으면 그거는 토보다는 화로 본다. 술이 신유술 그것이 9월 달인데 9월에 만약에 술이 있어요. 그러면 토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본다? 금기운이 많은 걸로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뭐가 자주를 잘 보는 겁니다. 막 그냥 아무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토 용법을 다 하셔야 됩니다. 계절 사이의 막으로 완충작용을 하면서 오행 사이의 완충작용을 합니다. 양토를 우리가 무진술이라고 음토를 뒤쪽이라는데 어떤 양토 음토로 갈라는데 여기서 습토냐 조토냐 할 때는 또 틀립니다. 자, 습토는 뭐예요? 진과 추, 조토는 술토와 미토. 어떤 분이 기토는 그러면 습토요 뭐요 물어보더라고요. 꼭 물어보면 약간 습도로 하세요. 네. 무토는 그러면 뭐예요? 약간 양토로 고칩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물어보는 답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보면 무토와 기토를
섭토를 하지 아니하고 주로 뭐와 관련된 거? 기지에 있는 있잖아요. 은설, 축토, 진토를 섭토라고 하고 술토, 미토를 조토라고 합니다. 예, 정관은 그렇게 많이 안 따지면 된다. 아, 토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에 역시 똑같이 발달은 30점에서 40점 사이에 있는 거니까 물질 포함해서 두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월질은 뭐 아까 앞에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울과 축시 미울과 축시는 역시 화기운이에요. 화기운. 축울과 축시는 수기운이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미시라고 해요. 미시는 태양이 작게 2시쯤 돼서 작게 비칠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건조하거든. 그때를 우리는 미시라고. 축시는 거꾸로. 축토가 우리가 한문으로 돼 있나요? 한국으로 돼 있나요? 한국으로 돼 있죠. 내가 요때 딱 고쳐버리죠. 됐습니다. 토 발달 성격, 토가 발달했다. 토가 세 개 정도 되더라. 첫째는 믿음이에요. 토는 신, 믿으신 자, 신, 믿음이 있고 은근과 끈기가 있다. 정말로 토 일주 분들이 은근과 끈기가 있어요. 원하지가 않고요. 은근과 끈기, 은근과 끈기. 원하지 않고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 그리고 겸손하고 중후하다. 토는 중후합니다.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인색하지가 않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도 신중하고 남과 갈등을 잘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 사이 중견하게 중개, 중견에서 서로가 화해를 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 연결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호가 그 너무 많더라. 3개, 4개 정도 되더라. 아까 우리 오늘 사례 본 사람 있잖아요. 남자. 남자가 개축일주에 토가 전체 토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토가다에서 고집이 세고 그 경우는 금도 없었지요. 금 인성이 있으면 뭐 덮기라 하지 듣는 성분도 없어요.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의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인 말 안 들어. 주변의 사람과 그리고 또 갈등을 해. 갈등을 초래한다. 쉽게 토라지고 쉽게 화해하는 등 성격이 굴곡이 심하다. 자, 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할까? 땅을 사요. 토가 많으니까 화가 막 그 개수일주에 화가 남아나지 않잖아요. 토가 하도 많으니까 다 빨아들이잖아. 알겠죠? 그럼 무슨 짓을 합니까? 아, 노름을 한다. 빠진거를 한다. 이런 걸 한다. 화가 없는데도 화가 그리 많은데도 화색도 하니까 화를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 날아가는. 돈 날아가는 일만 한다. 앉아가지고. 이분이 지난번에 크게 싸웠을 때 아침에 살해 주인공이 크게 싸웠을 때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사 몰래 감독하죠. 1억 5천 날렸어. 근데 1억 5천 날렸는데도 그걸 가만 보고 있는 여사가 없겠죠. 뭘 해야 되잖아요. 돈 많은가 봐. 1억 5천 날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러면 모르지만 없는데도 그러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쉽게 토라지기도 하고 화해하는 성격 쉽게 토라지기도 하다가 화해합니다. 화해도 잘합니다. 왜? 서로 화해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막 못된 짓 해놓고 금방 자기는 돌아온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냥 합방하자 고 그러면 여자 하나는 그렇잖아요. 뭐야 이거 막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인은 정말로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인은 이분과 같이 잠 안 잔 지가 한 2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남자는 더
바람피우겠죠. 그렇게 안 좋은 계속 뭐가 됩니까?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뿌리를 먹고 있는 나이로. 자신의 그래서 성격 굴곡이 심하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나타내지 않아서 남들 눈에 무엇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뭐가 많아요? 비밀이 많다. 한 번 약속한 것도 자신이 불리해지면 귀농을 지키지 않는다. 자, 여기서 뭐냐면 토는 원래가 신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토가 이렇게 많으면 신용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건 안 할게 안 할게 나 안 한다 해놓고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부인은 더 이제 싫어합니다. 그 조금 그 갈등 원리 알겠죠?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의 발달과 강화에 따른 직업 특성이 뭐냐? 발달이나 좀 많은 경우는 역시 건축학, 부동산학, 토목학. 근데 그분은 아마 남편은 직장은 잘 잡았는 거예요. 요런 데 관련돼 가지고 직장을 잘 잡아가지고 그 직장은 하나 잘 잡아오고 그 덕에 살고 있다. 자, 이모가 외교학과를 왜 외교학과냐면 넓은 땅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넓은 땅 가는 역마성이기 때문에 의문학과 뭐 같은 게 법학과, 건강학과, 항공학과. 직업은 그와 관련된 앞에 이 얘기했던 학과 관련된 일들, 토목, 부동산, 건축설계, 현장감리사, 통역사, 외교관. 광안내원 따지는 우리가 다 토에서 일이고, 그 다음에 법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믿음과 관련된 신이와 관계되기 때문에 쓴 겁니다. 교사, 교수, 판사, 검사. 토일줄에 많아요. 스튜디오스 비행사. 좋습니다. 토일줄에서 정치가도 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정치가도 있더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우리 대통령 이름, 대통령, 박근혜, 무인일주. 또 노무현, 무인일주. 무인일주.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일주가요? 경신일주. 금. 경신일주. 그 일주들이 대통령들마다 그 대표들이 있어요. 예. 금. 금은 간단하고 주체가 강하고 잘 바뀌지 않는다. 예,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바꾼다 해도 어느 순간 원래 생각이나 마음으로 돌아온 성격이 있다. 한 번 생각한 것은 끝까지 밀고 간다. 그래서 금은 뭐를 지켜요? 바로 저게 의리. 의리에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쉽게 버리지 않는다. 그걸 결단력이 있고 꼼꼼해짐 분명하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날카롭기도 하다. 적청수란 우리 원전이 있어요. 예전에 고전인데 적청수에 보면 금에는 가로 속에 쑥살지기가 있다. 쑥살지기가 있다. 그래요. 쑥살지에서 생명을 죽이는 힘도 있지만 사실 살리는 힘도 있어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있다. 쑥살지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금이란 글자가 있을 때 사주에 금이 좀 많아요. 일간이 금이거나 경금이거나 신금이거나 아주 금이 좀 많다. 뭐 용신이 금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의 직업 특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금은 숙살지기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뭘 전공하면 그 사람이 문과 계통이 난다면 금이 많은 사람이 문과 계통이 난다면은 그 사람은 학교를 자 첫째는 돈과학이 사람 죽이고 살리는 돈이요. 돈 없으면 안 돼. 예. 경영 그렇죠? 경영학 또 경제도 들어가요. 경영 경제.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법률, 법학 이런 경우에 법학 그렇게 사람 죽이고 살리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나가는 방향은 뭐냐면 경영이니까 경영 경제니까 그런 쪽에 나가서 사업 돈 버는 일 사업 뭐 당연하죠. 경영할 일 되고 그다음에 판사, 뭐 검사 등등 변호사 등등 이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일이 많다. 근데 이과를 전공했다. 이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금일주나 금이 와서 이과를 전공하게 되면 금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의사예요. 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또 나아가서는 한의사. 뭐 거기다가 좀 더 해주면은 뭐 약사. 사실 약사 같은 경우는 목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보니 일단 약사도 들어가. 그다음 생명공학과죠. 생명공학 그런 뭐가 된다? 금과 관련된 일이고 그런 사람 상담하다가 덕적이 어디요? 우리 아들 어디를 보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걸 이제 하신다가 좀 그렇게 많이 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의 발달을 했을 때 밑에 보면 이제 금의 발달의 점수는 아까 이게 팩은 똑같습니다. 발달은 3개 이상, 점수는 3, 40점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월은 입초 전부터 초순 9월 달까지는 신월이 우리가 금이 발달한 계절인데 참고로 하시고 신월은 여러분은 인신사회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생이래요. 사생지. 자, 인신사회 사생지죠. 계절의 처음이에요. 계절의 처음은 반드시 그 전 계절의 기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임금 같은 경우는 전 계절이 여름철이잖아. 화 기운이 좀 따라온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15점. 자, 8월 15일 이전에는 화가 점수가 엄청 많아요. 8월 15일 전에. 8월 15일 우리가 광목절이죠. 광목절에는 신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30점 정도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화가 15점 정도 주고 금기운이 15점 주고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그냥 금을 30점 준다. 그러니까 그냥 금을 무조건 여러분들 신금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가 언제쯤 되는가 보라는 8월 15일 전부터면은 확률이 좀 많고 8월 16일부터 8월 25일 사이는 뭐가 많아? 화기운이 많고 금기운은 그 다음에 금기운이 많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8월 16일에서 8월 25일은 화 15점, 금 15점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뭐 할 때 쓰냐면요. 사주를 구성해서 이게 화가 많은지 목이 많은지 이런 구분이 잘 안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 딱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더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 매길 때 항상 요걸 잘 참고해가지고 인신사회는 중요합니다. 인신사회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진술충리도 그 계절에 있으면은 그 계절이 달이라 됐죠. 축이면 겨울철, 신은 봄철, 그다음에 신은 저보고 술은 신유술, 가을철, 미는 여름철 이렇게 항상 공기면서 해야 그걸 모르시면 늘 이제 초보, 맨날 초보예요, 초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통변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럴 때는 또 그런 고급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해놔야 돼. 자, 금 성격의 발달, 빠른 판단력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처를 잘한다. 배꼽 끊음이 분명하다. 겉은 뱅뱅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다. 그래요. 한번 시작한 일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협심이 강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한다. 생색을 내지 않고 타인을 도와주고 농사정신이 강하다. 금도 좋은 면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금이 과다하다. 이번에는 좀 많아요. 50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면은 금의 성격이 원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의 성격이 날카롭고 매섭다. 독불장군이다. 자, 오늘 우리 사주의 주인공, 적지간한 사주의 주인공 금이 많았죠. 그럼 과다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똑같아. 매섭고 성격이 독하다. 말이 그냥 독하게 하니까 남편이 그냥 저놈 싫어한다. 원래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한테 그 잔소리 듣는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그 두 사람이 그냥 딱 만난 거예요. 원수가 외나로 다리에서 만난 경우 만나버린 거예요. 고집불통, 사주 구성이 나쁘면은 난폭하고 폭력적이다.
조폭이 되겠지. 가족 구성이 좋으면 뭐가 돼요?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신약 사도입니다. 신약의 경실일주였어요. 그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응? 뭐 신강에 만약에 경실이 없다면 대통령 안 됐습니다. 잘못하면 깡통 차고 다닙니다. 알겠죠? 그거 다 틀린다. 경신이라고 무슨 좋은 게 아니고 경신은 아르비가 같잖아요. 같은 것을 우리가 간여지동이라 그래요. 간여지동. 그런 경우는 신약이 좋은 거예요. 그쵸? 신강보다 신약이 좋다. 자, 난폭하고 폭력적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집요하게 실천하는데 이때 이를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필리추구나 도덕적이라 스스로 밉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자신과 가름이 아니라 다르면 다르면 고쳐졌습니까? 그럼 이 내적은 안 고쳐집니다. 다르면 비판 정신이 매우 강하게 됩니다. 잔소리였죠? 자, 금 발달과 고다에 관한 특성. 자, 금은 역시 금과 관련된 기계공학, 금속공학, 섬유산업, 재료공학, 자동차과, 그 다음에 체육, 의학과 나오죠? 아까 설명해 있죠? 의학과, 경찰학과, 육사, 공사회사, NGO학과, 여기다, 아까 저게 무슨,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과를 적었을 때,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업은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경찰, 그 다음에 금속기술자, 기계기술자, 연구원, 뭐 이런 등등, 군인, 대학 운동단체, 컴퓨터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성격. 수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면서 흘러갑니다. 수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신을 잘 감춰요. 자, 그런데 감추는데 수 중에도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어요. 자, 임수, 개수 중에 어느 것이 잘 드러날까? 그 마음을 모르겠고 둘 중에 마음이 감춘다 그랬는데 임수하고 개수하고 어느 것이 더 마음을 모를까? 임수는 큰 물이고 깊은 물은 정말 알기 어려운데 개수는 깨울물 또록또록 흘러가잖아요. 금방 개수는 눈에 보입니다. 무슨 일이 다른 거 다 보여요. 그래 아까 지게 그 남편 있잖아요. 개축이잖아요. 그 개축이 숨어서 이거 하는 거 다 봅니다. 다 드러난다. 마음이 다 드러나. 그 부인이 막 그거 보고 막 계속 한량을 하고 뭐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욕망과 희망과 꿈이 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넓은 데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욕망과 희망과 꿈이 있다.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그래서 수는 지혜다. 지혜. 행동하기 앞서 먼저 생각한다. 생각보다도 먼저 행동하는 걸, 정간에 뭐라 그랬어요? 감목. 감목은 먼저 행동해 버립니다. 을목은 좀 덜한데 감목은 먼저 행동해 버려요. 병하하고 조금 더 차이. 감목은 변대기 변대 속성을 먼저 해버리거든요. 급해. 하도 급하지만 좋다. 그런데 수는 특히 개수 말고 임수는 생각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수는 변화가 무상하다. 근데 마음은 변화가 무상하다. 생각이 많으니까. 그리고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 꼭 하나의 답을 가지고 하질 않는다. 모험을 감행하지 않고 안정되고 섬세하다. 모험을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무슨 글자예요? 모험. 역시 감목과 병화도 모험한다. 알겠죠? 예? 감목과 병화. 화일주들은 화나 목이나 화는 좀 더 변화무쌍하다. 자, 모험을 한다. 그리고 안정되고 섬세하다. 세상을 침착하게 발전시켜 나간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감추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어서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고 우울증이나 자폐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울증 자폐증 환자들이요. 목화일주보다는 금수가 많아요. 특히 수일주들이 막 속으로 막 그냥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자폐증이 나타나는 확률이 많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하다 보면 요즘 하다 보면 공황장애 뭐 많아요. 공황장애 뭐 무슨 뭐 우울증 환자 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적었거든요. 옛날에 뭐가 상담은 누가 주로 상담 많이 했어요. 옛날에 상담. 네. 돈 벌는 거,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학교 가는 거 이거 많이 하고 요새는 정신적인 걸 너무 많이 물어. 우리 애가 떴다 저떴다. 그래서 심리학 쪽에 굉장히 많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족심리학도 이렇게 좀 발전돼야 된다. 봅니다. 자, 수의 발달 3개 이상 되는 경우다. 내용은 똑같은데 축월은 소함부터 입춘까지를 양력 1로 해당하고 해다축을 축시를 수로 본다. 그 외에 다른 축은 토로 본다. 이걸 정해놓으시고요. 자, 수 발달 성격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분회회전이 빠르다. 매사에 치밀하고 순간적인 재치와 처세에 능하다. 순간적인 재치와 처세에 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찾아내고 침착하고 내성적이지만 한 분야에 전력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가다. 자, 이 수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뭐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 분야에 전력하고 매사에 치밀하고 매사에 치밀하고 한 분야에 전력하고 한 분야에 전력하고 한 분야에 전력하고 빨리 쳐세? 너무 빨리 넘어갔나? 발달 성격. 다시 좀 읽어주세요. 총명하고 두뇌회전, 저분도 뭐라 하지? 재치와 처세, 아이디어, 타고난 재능 100까지 했죠? 그럼 그 밑에는 수가다, 그죠? 아니 스님 성적이 가로놓기에 분야에 전력하고 다음에 성실하게. 그거 빠졌어요. 아니요. 너무 빨라서 한 분야에 전하고 성실하게. 그것도 천천히 해야지. 네, 성실하게 재치 글자가 재치가 바깥 재자죠. 재자. 네, 알았습니다. 재치. 주문사항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수발달 성격, 지혜롭고 총명하며 두뇌회전이 빠르다. 매사에 치밀하고 두 번 불러주는 거 하세요. 기획력과 계획성이 있다. 마음이 넓고 식견이 뛰어나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 순간적 재치와 처세에도 능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찾아내고 침착하고 내성적이지만 한 분야에 전력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가다. 자, 50점 이상 되는 경우입니다. 수가다. 자, 머리를 너무 굴리면 뭐가 넘칠까요? 머리를 너무 굴리면 뭐가 넘칠까요? 잔재주가 넘치고, 과도한 상상력,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상력과 많은 생각이 빠져 태어나기 어렵다. 그래서요, 온통 수로 된 사람이 있어요. 수가 많이 된 사람인데 운도 금수를 벌써.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정신 이상이 많아요. 야, 정신 이상 중에서 이것도 하나 이제 법인데, 이제 해가 세 개가 많아 있으면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거는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지요. 이런 건 대학교 안 가르쳐요. 다 알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실제 실무상 해가 세 개 이렇게 겹쳐 나오면은 정신적인 문제.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부딪히는데 만약에 그 해가 일지가 만약에 정화다. 정일간의 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편 문제나 직장 문제나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일간 문제다. 만약에 임자일주에 해가 많더라 이런 데서 지금 이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요. 우울증이 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표현도 안 하고 아까 표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표현 안 하고 답답하지. 일도 안 하지. 그런 사람이 이미 많으면 어디로 흘러야 됩니까? 이미 사주 많으면 어디로 흘러야 사람이 괜찮아질까요? 수생목. 일단은 목을 흘러야 돼. 그러니까 유통을 해야 됩니다. 유통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뿡 뚫린단 말이야. 그래서 목화로 흘러버리면 자기가 사는 게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목을 얻고 사러 맞다 이러면은 갑자기 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중간에 항상 화가 사주 있을 때는 목이 있어야 되고 목이 없으면 화라도 있어야 되고 운에서 화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목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통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게 문제예요. 사람의 우리 이제 지금 눈치를 챘겠지만 오행 구조가 뺑뺑 돌아가잖아요. 요 중에 한 곳이 막히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그 막힌 거에 대한 지급을 가지고 쭉 뿌리면 괜찮아져. 그래서 물상대체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물상대체, 지급을 그렇게 가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나와서 뭘 해야 돼요?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 제일 좋은 요새 보면, 어른들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케어해주는 거. 이거 해야 돼. 그래, 나와서 그래 하면 자기가 많이 좋아져. 말로 어떤 사람이 스님이 한번 옛날 상담을 했는데 시간 좀 있지요? 상담을 했는데 찾아가지고 엄마가 우리 딸이 도대체 집에만 들어있어 가지고 계속 그냥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제발 우리 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러는데 도대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내가 이랬지. 보살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딸을 좀 나오게 하십시오. 내한테로. 딸 사주를 보고 하는 게 딸을 한번 오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정말 데려왔어. 근데 데려왔는데 그 딸이 수일주는 뭐가 많다 그래서요? 지혜가 많고 또 뭐가 많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는 게 많단 말입니다. 온갖 인터넷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웬만한 사주도 막 스님하고 알고 앉았어. 그냥 보고 있어. 이러노 하네. 가지고 내가 그때 앉으니까 앉자마자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라. 스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할지 제가 얘기해볼까 이러는 거야. 눈을 동무내가 뻥 떠가지고 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주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할 게 없어. 알겠습니까? 뭐 스님이 제가 뭐, 뭐 자서주신다고 하고 뭐 내가 할 얘기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렇다 해서 스님이 뭐 이쪽 그룹 안 하잖아요. 아는 게 많구나. 하고 난 다음에 야, 그래서 그래서 당신이 뭘 해야 당신이 앞으로 잘 살겠어. 엄마가 부모님은 항상 안 계실 텐데 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언제 내한테 물어봤어? 아니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해할 걸 알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서 앉아 내일 하는 거라. 이미 내 이해할 것 없이 자기가 이미 다 이게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물었지.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답을 찾으러 왔대. 참 잘 오셨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야, 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답을 하더라고. 그럼 목이 있어야 되겠냐. 목이 있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건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까지는 아는데 목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배우러 온 겁니다. 네, 그런 걸 이제 배우면서 이게 뭐냐 이게 실무잖아 실무. 그래서 일단은 수일 쪽인 사람이 뭘 자신감 또 계산 능력이 많아가지고 수학을 너무 잘해. 그냥 칭찬을 할건 학교 뭘 전공해서 수학과 전공해 수학을 나왔대. 하고 잘하네. 그 많은 수학 그 전공한 걸 왜 그냥 섞이고 있느냐고. 그거 좀 살리지. 굉장히 읊조려지죠. 답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해라. 공부 가르쳐라.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이 스님 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는 아파트에다가 이제 엄마가 학원을 하나 얻었어. 얻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랬거든. 광고를 좀 해라. 광고를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시킨다 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할게 마치 수학 배우고 한 날이 15명이 한 거야. 처음에 동공이잖아. 그래 해보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도 안 와보는 거예요. 아니, 그 스님이 주던 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해 나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그게, 그럼 누가 잘 지내야 돼요? 학부모님들하고 잘 지내야 돼서 학부모님이라고 해. 학부모님들하고 해야 그래도 오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하고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는 거야. 애 공부만 가르쳐 주고 했더니 애들 다가 재미없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이 실천하면서 연구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야. 참 그것까지 지도주면 내가 하고 나고 말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나고 말지. 근데 그렇다는 답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나오게 해.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 할 때 내가 막 그 주변에 살았더라면 내가 광고 좀 돌리고 학부모 대신 만나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알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식상이니까 뭘 길러야 되냐면 사교성을 길러야 돼. 사교성. 사람 만나는 일을 자꾸 늘려야 되는 거예요. 대인 관계를 자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이 트인다. 알겠죠? 지금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운동을 해라.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운동이 뭐냐면 식상이 운동입니다. 바깥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자, 주변을 보세요. 스님 얼굴 보세요. 머리통이 이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일간이 일간. 자, 머리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통. 여기서부터 왼쪽이 뭐예요? 인성. 인성인가? 여기 식상인가? 맞아요? 그래 됩니까? 인성 돌았다가 식상 빠진다. 그럼 죄성이 돼요. 관성이 되잖아. 여기로 돌아가잖아. 그럼 여기 뭐 이게 많다 싶으면 이쪽에 식상 쪽에가 발달해야 돼. 그래야 유통이 되잖아. 네, 그런 원리다. 알겠죠? 근데 이게 약해. 약하면 이쪽이 강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각신약이라는 거 뭐냐면 요놈하고 비급하고 요놈이 강한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식상과 재성과 간성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로 해서 스님이 이제 뭐 가지고 다 얘기를 하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사주가 나쁘면 금모수수고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우울증, 자폐증이 발전한다. 사주가 나쁘면? 사주가 나쁘면은 건모수술, 건모수술. 또 가다에 사주가 나쁘면 머리만 쓴다. 머리만 많이 쓰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잔재도 부리면은 사기치겠죠, 사기를 쳤다. 생각대로 안 되면 자신감 부족에 우울증 바로 옵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폐증으로 진화한다. 우울증과 자폐증.
우울증과 자폐증 이걸 이제 심리 상담으로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 해가지고 자기를 조금 더 처음에 운동을 시키고 운동이 좋거든. 혼자 운동을 시키고 운동에서 조금 좀 나아가서 같이 치는 거죠. 운동도 이제 혼자 시키는 하나에서 같이 하는 운동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사람을 조금 더 사회적인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등산도 가면서 다른 사람 인사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점점 그 사람의 인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수 발달과 바다에 따른 직업격성. 자, 학과는 아까 말한 대로 경제, 자, 물은 흐릅니다. 흘러서 들어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를 무역과 관련된다. 바다 건너 배우러 가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 무역. 그거 무역 나왔지요? 돈 버는 일, 경제 경영, 회계 연결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수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수가. 한국 사람이 무슨 일 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해외 나가면 좋겠어요. 수의사 해외로 보내야 돼. 배고프면 지가 해외에 나가서 배고프면 무슨 짓을 할 거 아닙니까?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니까 집에 들어앉아갖고 안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해외에다가 그냥 사막 한가득 떼어놓고 뭐 살라고 뭘 좀 살려주시오 하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 수가 많고 뭐 자기 그게 많으니까 답답한 게 없어 지금. 꽉 차 있잖아. 부족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사막을 먹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배고프게 만들어라. 그러면 집에 계속 붙어있게 해야 돼. 바꿔 내쫓아야 돼. 내쫓아서 일 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럼 뭔가 계속 이거 앉아 있으면 다 그래 만들어지는 거야. 물리학, 수학, 생물학, 전자, 계산학, 정막 더 있습니다. 자, 전자공학 관련, 정보 관리 가도 되고요. 직업은 공인회계사. 한 가지 있는 한데 경영지도사 좋아요. 경영지도사. 은행은 또 괜찮아요. 은행은. 경영지도사, 은행. 그 다음에 물리학자, 수학자, 생물학자, 음악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등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페이지는 많이 못 나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공부 양은 참 많이 했죠. 어찌 보면요,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분이 그래 와서 물어봐. 제가 영신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몇 년에도 영신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분 얘기해 줬거든. 30분 얘기해 줬더니 선임 뻥 뚫렸습니다. 그 생각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우리 공부가 용신하면 용신에서 내가 핵심만 딱 해줄 테니까 그것만 딱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는 잡기 쉬워요.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이게 엄청 넓잖아요. 대신에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이 실무반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다양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한정학과 시간 조금 봐서 용신을 한번 해줘요. 용신도 다 해주면 시간이 늦잖아. 신강 용신에서 하루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뭐 친장 용신 해주고 그다음 조구 용신 등등 이렇게 꽉 잡아주면 용신하면 이제 뭐 사실 다른 곳에서 3년 배울 만큼 해줄 수 있어요. 공부하면. 그리고 옛날 특강을 많이 했을 때 그때도 특강 많이 했거든요. 특강 하루 딱 하면 하루 아침 8시간만 하면은 한 파트를 꺼내줍니다. 파트씩.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해줬어요.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거기에서 공부 그때도 우리 이제 사이버 대학 다니신 분도 많이 왔었어요. 아니 그때 그분들 지금 뭐 박사 과정도 받은 사람도 다 많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선임은 그런 분들을 그렇게 있는데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지어줬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다 하면 박사 공부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념하셨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하루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대면 수업이 아닙니다. 줌 강의를 다음 수업에는 빠집니다. 네. 아니, 만약에 수가 없으면 해외로 나가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잠깐만요. 흑향식님,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줌 공부를 안 합니다. 카톡 아, 네. 보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스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